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이걸 바탕으로 우진이라는 기업을 한번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우진이요?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두뇌, 뭐랄까 신경계를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설립 이야기부터 해서 핵심 기술, 또 재무 상태,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SML까지 우진의 진짜 경쟁력이 뭘지, 앞으로 또 어떤 기회랑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같이 한번 보시죠. 특히 그 원자력 발전소라는 아주 극한 환경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필요한 초정밀 계측기, 이걸 자체 기술로 만들고 또 국내 원전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했다는 점. 이 부분을 딱 잡고 가는 게 우진 분석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진의 출발, 이게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네, 꽤 오래됐죠. 그때는 뭐 산업용 계측기,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창업주 이성범 회장이 포스코에 국산화한 측온 센서, 이걸 공급한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아, 포스코요? 처음부터 좀 큰 고객사랑 일을 했네요. 네, 이게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게 아니라 뭐랄까 기술 자립의 첫걸음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의미가 크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 분야로 눈을 돌렸고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이 딱 생기는 겁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그 원자로 내부의 핵심 계측기 4종, 이걸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거죠. 핵심 계측기 4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네. 예를 들면 원자로 출력을 감시하는 눈 역할, 이게 이제 논의 핵계측기 ICI고요. 또 제어봉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밀리미터 단위로 알려주는 제어봉 위치 전송기 RSPT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와, 정말 핵심이네요. 이게 그냥 수입품 대체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웨스팅하우스 같은 해외 기업 기술에 의존하던 거를 벗어나서 한국형 원전 기술 자립에 아주 중요한 고리를 완성했다. 이런 전략적인 의미가 훨씬 큰 거죠. 기술 자립 말씀하신 대로네요. 네. 덕분에 이제 OPR-1000이나 APR-1400 같은 한국형 원자로에는 이 부품들을 독점 공급하게 됐고요. 이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된 거죠. 그렇군요. 독점 공급이면. 네. 특히 그 ICI 같은 부품은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거든요. 교체 수요? 네. 그래서 꾸준한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우진의 강점이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거네요. 그럼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자료를 좀 보니까 2023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129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4억 원. 네, 영업이익률이 한 11.9% 정도 되네요. 괜찮은 수준이죠? 네, 순이익도 한 139억 원 기록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 지표를 보면 2025년 6월 13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2,113억 원, PER이 15.6배, PBR은 1.1배, ROE는 7.6% 수준이네요. 네,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제가 본 다른 자료에서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다고 나오던데요. 매출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합니다. 긴 호흡이요? 네. 이게 원자력 발전소 관련 사업이라는 게 그 유지 보수나 건설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서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프로젝트 기반이라서 그렇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에는 또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핵심 계측기에 꾸준한 교체 수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회사 우진엔텍이라고 원전 정비 전문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또 안정적으로 실적에 기여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자회사도 있군요. 우진엔텍?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PBR 1.1배는 뭐 시장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렇게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ROE 7.6%는 뭐랄까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단기 실적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봐야겠네요.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침 또 국내 외적으로 원전 확대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게 우진한테는 정말 확실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좋죠. 국내 신규 원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UAE 바라카 원전 같은 해외 수출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데 우진 계측기가 계속 들어갈 테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그 신한울 3, 4호기 MMIS, RSPT 같은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거는 안정성을 더해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 SMR. 정말 중요하죠.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진이 현재 한국형 SMR, ISM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핵심 계측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군요. 네, 이건 그냥 부품 공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원전 기술의 핵심 파트너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 ISMR이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와, SMR 시장에서의 독점이라. 이건 정말 큰 기회인데요. 그렇죠. 물론 허니컴이라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 출시처럼 비원전 분야로 확장하려는 노력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핵심은 원자력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항상 그림자도 좀 봐야겠죠. 물론입니다. 리스크 요인도 따져봐야죠. 고려해야 할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장 그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 이게 또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아, 정책 리스크.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SMR 시장이 커지는 만큼 경쟁도 엄청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걱정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주요 고객사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 한수원이나 두산에너빌리티,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아, 고객사 의존도. 네. 그리고 과거에 그 지난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런 정치적 상황 변화도 무시 못하고요. 그렇군요. 정치적인 변수도 있네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치 리스크는 원전 산업의 거의 숙명 같은 거죠. SMR도 아직 기술 표준화나 경제성 확보 같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글로벌 경쟁도 이제 막 시작 단계고요. 내부적으로는 혹시 다른 이슈는 없었나요? 내부적으로는 과거의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약간의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장남이 의장, 차남이 대표이사 이런 구조죠. 그리고 2018년에 삼부토건 인수하려다가 실패했던 사례도 있는데 이런 이력들도 투자 결정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배경 정보입니다. 네, 이런 요인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겠네요. 네, 오늘 우진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원자력 계측 분야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 이게 일단 눈에 띄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SMR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정책 변화나 시장 경쟁 같은 잠재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맞습니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검증된 우진의 정밀 계측, 그리고 제어 기술,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요. 앞으로 혹시 전혀 다른 첨단 산업 분야, 예를 들면 반도체나 2차 전지, 아니면 우주 항공 같은 곳에서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기술의 확장이라는 게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곤 하니까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